발표 시작 전에 말씀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그러면 조금 편안해져요. 여러분들이 이거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대비할 수 있어요. 심플 심리. 네, 안녕하세요. 지민쌤입니다. 오늘은 발표 불안이 심한 분들을 위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기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 중에 발표만 하려고 하면 너무 불안해서 견디기가 어렵다.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된다. 그런 분들이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발표 연습을 좀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가 너무너무 기본적인 얘기인데 꼭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 주변에서도 발표 불안이 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발표 연습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은 애초에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장기를 펼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충 시간을 때우고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종이에 적혀 있는 내용을 빨리 읽고 내려와야지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연습이라든지 실제 우리가 발표라고 얘기하는 작업들과 관련된 노력이나 연습이나 이런 거는 많이 안 하시고 그냥 또 빼곡하게 적혀 있는 종이 들고 내려가서 시작부터 고개 숙여서 글씨 읽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고개 한 번도 안 들고 그냥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발표를 했죠. 그냥 발표를 잘한 게 아니라 그냥 발표를 끝내고 나한테 이제 주어졌던 역할들은 해내고 내려왔다 정도로 이제 만족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발표를 하시면 그 불안감을 감소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거나 갑자기 즉흥적으로 무언가 말을 해야 될 때 그 긴장도를 감소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남들이 듣는 말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혼자 이야기를 하는 거나 1대1 상황에서의 대화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듣는 걸 목적으로 하는 말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대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녹음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녹화를 해본다든지 본인이 남들 앞에 말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어떨까를 좀 미리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준비해온 것들을 듣고 어색하네 이 부분 또 고쳐보고 그리고 다시 녹화해서 표정이라던가 제스처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더 살피고 거기서도 부족한 걸 조금 더 바꿔보고 사실 이게 다 연습이에요. 발표를 하는 것도 사실 발표자가 어떤 단어나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매끄럽게 말해서 전달하는 게 귀에 들리지 고개 숙여가지고 계속 줄줄이 글을 읽는 발표들은 귀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말하는 걸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발표 연습은 읽기가 아니고 말하기예요. 예를 들어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그러면 PPT 안에 들어와 있는 단어가 줄글이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이제 몇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그걸 그냥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말이 입에 배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본이 없어도 키워드와 관련된 그 말하기의 내용들이 다 관련 지어져서 떠올라요. 연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작업이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하게 되면 발표하는 작업은 더 매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연습을 많이 하셔라. 많이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주는 안도감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자신감이라도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미지화 하는 거죠. 계속 머릿속으로 그리세요. 그러니까 발표 연습을 방금 말씀드렸었던 녹화해보고 녹음해보고 아니면 좀 편한 사람 앞에 두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연습일 수 있겠지만 그냥 오며 가며 머릿속에서 내가 어떤 장면에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고 대신 좀 매끄럽게 잘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공간이 혹시라도 내가 예상 가능한 공간이면 그 장면이 좀 익숙하잖아요. 실제로 거기 갔을 때 내가 머릿속에서 되게 많이 떠올려 봤던 장소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뭔가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사람들과 뭔가 소통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덜 낯선 거죠. 원래 그 불안한 사람들이 불안하게 되는 그 기전은 내가 예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불확실하잖아요. 내가 발표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고 내가 여기서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도 자신이 없고. 근데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는 내가 한번 그 장면에 갔다 오는 거거든. 내가 머릿속으로. 그러면 조금 편안해져요. 적어도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꼭 머릿속의 시뮬레이션도 많이 반복해서 하셔라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남들은 당신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거는 뭐 발표 상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하는 대화의 컨텐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말하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겠지만, 그게 뭐 대단한 실수를 했든 아니면 굉장히 잘했든 잠깐의 주목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게 사람들 기억에서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발표하고 있는 내 모습이 남들한테 굉장히 인상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과각성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 생각보다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편하게 하셔라. 좀 틀려도 괜찮다라는 얘기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발표 시작 전에 제가 사실은 좀 긴장이 많이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내가 이제 좀 패를 까는 거죠. 이제 내가 지금 좀 떨린다 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얘기를 그냥 먼저 하면서 분위기를 조금 유하게 나한테 좀 편안하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방법들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발표 불안을 극복하는 게 나의 목적이라면, 나는 발표를 생각보다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한테 그래서 발표 불안을 극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하신다면 발표하는 자리 자체를 피하시지 말아라. 가능하면 노출이 많이 돼야 돼요. 10번 서본 사람과 50번 서본 사람은 실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발표하는 상황에 대해서 갖게 되는 안정감도 너무너무 차이가 커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시고 처음부터 잘하진 않겠죠. 그리고 발표 불안이 심하셨던 분들은 아마 보통 사람들보다는 불안을 느끼는 횟수도 더 잦을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잘하게 돼요. 결국에는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었던, 긴장해서 할 말 잘 못하고 내려왔었던 그런 모습에서 극복하는 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우선은 피하시지 마시고 정말 진리이죠. 이제 많은 연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미리부터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